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앙. 여기 100만 마리 코끼리의 나라 란상 왕국의 영광을 기억하는 라오스가 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강, 메콩이 천혜의 절경과 풍요를 선사한 땅. 순박한 사람들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와 희망이 샘솟는 땅. 그래서 라오스를 찾았던 사람들은 그 맛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신비로운 자연과 삶이 어우러지는 라오스를 찾아갑니다. 최후의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라오스로 가는 길. 우리나라에서는 주변 국가를 거쳐야만 가능한데요. 태국의 방콕을 경유해서 라오스에 도착하려면 비행시간이 대략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번 여행의 시작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으로 정했는데요.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와 고원으로 이루어진 라오스는 한반도 메적의 1.1배 되는 나라입니다. 푸르른 땅 안에 거대한 메콩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메콩 강변에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이 있습니다. 올해로 천도 450주년을 맞은 비엔티엔은 인구 약 70만 명이 살고 있는 라오스에서는 가장 크고 복잡한 도시입니다. 음반 제작자로 바쁘게 살던 3년 전 라오스 여행은 제 삶에 큰 위안이 됐는데요. 처음 제 발길이 향한 곳은 비엔티엔 시내 중심에 있는 빠투사이입니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해 지은 라오스의 독립 기념문인데요. (1969년) 미국이 공항을 짓는 데 사용하려고 시멘트를 원조했는데요. 라오스 사람들은 그 시멘트로 이 빠투사이를 세웠다고 합니다. 프랑스 개선문의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데 빠투사이 아래에 서서 올려다보면 색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기쁨이라든지 갈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보면 개선문하고 이제 느낌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라오스 특유의 불교적인 색채가 가미돼서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밖에서 볼 때보다 내부가 상당히 넓고 또 높습니다. 나선형의 가파른 계단을 따라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면 창밖으로 아름다운 전망이 펼쳐집니다. 창틀이 이게 부처님 현상입니다. 불교 국가답게 모든데 이렇게 프랑스 느낌에다가 불교 느낌이 다 이게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형상 전음으로 시작될 라오스 여행, 과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엔티엔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12시간, 라오스 남부에 있는 반낙가성으로 향했습니다. 남부로 향하는 길은 북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는 편입니다. 찻길 옆으로는 넓고 푸른 평야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요. 라오스 남부에는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절경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폭포인데요. 그 폭이 무려 30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콤파팽 폭포는 아시아에서 가장 넓이가 큰 폭포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우기가 막 끝났지만 아직도 물살은 엄청 센 편이네요. 메콩강의 진주라 불리는 콤파팽 폭포. 너비뿐 아니라 수량 역시 동남아시아 최대의 폭포라고 하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어떨지 잘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메콩강의 물은 이렇게 라오스를 지나 멀리 캄보디아로 흘러갑니다. 콤파팽 폭포에서 15분쯤 메콩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평화로운 강변에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천 마을 반낙가상입니다. 이른 아침, 조그마한 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착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저도 그곳으로 나가봤는데요. 배가 선착장에 닿자마자 배 안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각종 물건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방금 잡은 이 귀뚜라미는 라오스 사람들에겐 인기 있는 먹을거리라고 합니다. 주로 볶아 먹거나 튀겨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귀뚜라미 종류 같습니다. 이거 이제 식용으로 먹는데 우리도 어릴 때 이 밭논에서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던 그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줄 끼워서 이렇게 차고 다니는 기억이 납니다. 아니 몇 냐? 5? 아, 5? 아. เท่าไหร่ 5,000 개구리 역시 라오스에선 흔한 음식 재료입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이고 진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선착장 주변에 있는 반낙가상 시장입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이곳으로 와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른 아침부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반낙가상 시장에는 라오스 남부에서 재배되는 싱싱한 채소들과 각종 수산물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특이한 어종들이 참 많습니다. 이 물고기는 정말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어느 나라건 재래시장에 가면 그 지역의 특색을 진하게 느낄 수 있기 마련인데요. 무게를 재어 물고기 값을 넘겨가는 풍경은 재미있는 볼거리였는데요. 빠 짬 유사이. 빠 아니 뭐? 미남 그래. 난강보. 우와, 이게 엄청 큰 고기가 있네요. 반낙가상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고기들은 거의 다 메콩강에서 잡힌 것들인데요. 그 종류가 무려 10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무겁네요. 길이도 이렇게 한 1m 정도 되네. 네. 짭, 몇 살? 짭. 상점 주인이 가르쳐 준 대로 커다란 민물고기 빠케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라오스 남부의 뜨거운 햇살과 고요한 수면 위로 퍼지는 메콩강의 내용. 라오스 사람들은 이곳을 시판돈이라고 부르는데요. 메콩강의 하류가 넓어져서 군데군데 여러 개의 섬이 만들어졌는데 건기 때에는 그 수가 무려 4,000개에 달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라오스로 메콩강은 어머니의 강, 생명의 젖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말처럼 더 크고 더 넓고 더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평화로이 흐르는 메콩강. 라오스를 두고 지상의 마지막 에덴 동산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30분, 큼직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는 돈콘에 도착했습니다. 시판돈의 수많은 섬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녹음이 우거진 무척 아름다운 섬이었는데요. 와, 이게 폭포 소리가 들리네요. 물소리가 이제 다 와는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 30여 분 걷다 보니 눈앞에 또 다른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메콩강과 거대한 바위들이 만들어낸 리피 폭포인데요. 이곳 섬 사람들에게 리피란 앞길을 막아주는 방어막이라는 뜻인데요. 나쁜 운들이 이곳에 갇혀서 멀리 쓸려 내려간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높이 떨어지는 그런 자그마한 폭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밀렴이라고 이게 온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 라오스에 있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폭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매력적인 리피 폭포를 지나 발걸음을 막 옮기려는데 강물이 거세게 굽이치는 계곡에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바이디, 짜이, 다이보, 다이. 사바이디, 사바이디. cháu hành nhang 짜빠 미 미복 야이 오 그들은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급류에 그물을 쳐놓고 떠밀려 내려가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물살이 너무 세서 그물을 당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물 안에서 꿈틀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거 뭐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급류 속에서 그물 하나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빨리 수양, 밖에, 킨달, 킨달, 셋.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함께 일해온 두 사람은 캄과 파일롬,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방금 잡은 물고기는 오늘 거둔 첫 수확이라고 하는데요. 빠반 짭덩.
10도. 10! 하루 10마리씩 잡아요.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야, 빠야. 오! 그런데 강물 위로 길쭉하게 설치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리는 아닌 것 같고 뭘 할 때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요. ช่วงน้ำแห้งเลยปลา อ่า น้ำน้อยนี่ใส่เจี๊ยบใส่เจี๊ยบ 파야이, 파야이, 다이. ไป ไปผม ไปน้ำน้อยตัวไร 니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라오스 남부족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입니다. 강물이 불어 니가 잠기면 그 안에 물고기들이 가득 걸린다고 하는데요. 무려 500kg 이상 잡힐 때도 있다고 합니다. 리피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성난 메콩 강물과 맞서며 물고기 잡기를 1시간. 안타깝게도 오늘은 성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파일롬의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역력한데요. 그물이 기울어져 물고기가 걸리지 않는 거라며 파일롬이 강물에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난데없이 속옷을 동여매는 이유는 뭘까요? Nạมันแห้งนี่นะ Nông ôi là cái quay เปื่อยจะอายได้ 그물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맞은편 언덕으로 가야 한다는 파일롬. 가느다란 매질에 어지한 채 거센 물살을 헤치는 그의 모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이분들은 이 급류 속에서 밧줄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게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올해 나이 32살인 파일롬은 17살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메콩강의 여부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집어삼킬 듯 매섭게 흐르는 강물과 싸우며 물고기를 잡아온 지 15년. 가느다란 매줄에 매달려 급류를 건너는 일은 여전히 긴장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파일롬의 노력에도 기울어진 그물은 좀처럼 바로 서질 않습니다. แห้งเลยเลยเลย จับปลามวนหลายมาหาปลาอายุ40 ปีหาปลาอยู่30 ปีแล้วหาปลาครับตามไปนี่เศร้าเสียไปนี่สบายมีปัญหาหนึ่งเป็นหยังไปสบาย 그물끈을 바싹 조여매고 돌아오는 길. 다행히 무사귀환에 성공한 파일롬. 하지만 그물이 계속 속을 쓰입니다. 목숨을 걸고 건너편까지 다녀왔는데 아무 소용없게 됐습니다.บ่อันตรายแบบว่าเขาเคยเฮ็ดยากอยู่นี่ถามว่าคนอื่นคนสเปนคนประเทศสเปนเพิ่ง2 ปีแล้วเพื่อนเสียลอยไปตายต้องไปตายไปเพื่อจะตายเพิ่น 그래요? 이번에는 선배인 캄이 돌을 매달아 그물을 똑바로 세워보려고 시도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물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파일롬과 캄도 그제야 구릿빛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물고기가 꼭 잡히기를 모두 다 간절한 마음인데요. 파일롬은 틈틈이 장대질도 해봅니다. 돌틈에 숨어있는 물고기들을 움직이게 해서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인데요. 밤에 이제 지금 lấy thì nói được nè. Học quá, học được nó. Học nó hồn nó. 잠시 후 파일롬과 캄이 그물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있는 힘껏 도왔는데요. 갑자기 그물을 쥔 손끝으로 생명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의 젖줄인 메콩강은 어부들의 수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고생해서 잡은 물고기는 배를 타고 반낙가상 시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물을 손보느라 여느 때보다 늦게 도착한 파일롬. 그래서인지 시장은 벌써 파장 분위기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수입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물고기의 가격은 생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무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ป้าหน่อยมันสิยังเท่าไร2 ตัวไม่เอาครึ่งแต่ว่า 많이 주세요. 어렵게 잡았어. 좀 타고. 정말 10만 띠. 아 이거 더 줘야 되는데. ได้เงินล้านหนึ่งหันมาปานกันก็หมูหาผู้ละ500,000บัดนี้ได้เงิน500,000ซื้อข้าวสารแต่ก็กลับบ้าน 한 달 수입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6, 7만 원쯤 된다는 파일롬. 너 어떻게? เขาไม่ 한 달에 3번 나도 식구 먹을 쌀을 사고 아이들 교육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ผู้สาวเนี่ย 70 70,000 70판. ขอบใจเด้อ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도 오늘은 빈손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반낙가상에서 배를 타고 30분쯤 내려가면 메콩 강변에 그림 같은 어촌 마을이 나타납니다. 고요하고 한적한 마을 끝에 그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이방인을 모두들 신기해하는 눈치였는데요. 너무 예뻐 이번하고. 이 꼭 쓴양 4 คน 스토폰. ไปน้ำกันได้บ่ 아 다이 봐. ไปไป 짤. 아.
친절한 파일롬 덕분에 라오스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기 때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2층 높이로 집을 짓는데요. 니형. มีห้องรับแขก 홍학해. 파일론 부부는 어린 막내와 함께 거실 한 귀퉁이를 침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이처럼 방과 거실을 따로 구분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นอน2 คนอยู่ไหน 성커 미. มี2 คนนี่นี่ 두 아들을 위해 파일롬이 직접 방을 만들어줬다는데요. 니. ใช่2 คนนอนนี่นอนนี่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방. ใช่2 คน 창고를 규정한 것이라서 조금 복잡한 것이 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집처럼 방, 거실, 부엌이 한 군데로 모인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바닥에 배를 깔고 학교 숙제를 하면 공부방, 그리고 상을 펴면 식당, 잠을 자면 이렇게 방이 되던 그런 집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손님을 위해 작은 것까지 신경 쓰고 배려해 주는 마음. 파일롬의 친절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는데요. 아니 요타타메 뭐다? 10 ปี 10비. 10 ปี 네, 버. แม่พ่อหันอยู่พุ่นหามาเพื่อลูกเพื่อเมียครอบครัวหาปลาเสียงชีวิตมาให้ลูกให้เมียกินหักเสียงชีวิตเพราะว่าครอบครัวทุกข์ยาก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먹으며 자라는 아이들. 그 마음은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파일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부엌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라오스 가정의 부엌은 30-40년 전 우리의 부엌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지난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씻은 찹쌀을 넣고 이렇게 수증기로 밥을 찐다고 합니다. ประมาณ30 นาที เจ้า แล้วเอามานึ่ง 어부의 아내답게 생선을 손질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빵กินคู่มือ 메콩강 지역의 별미라는 이 생선탕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발효시켜 만든 이 젓갈을 이용해 간을 한다는 것인데요. 생선탕이 맛있게 끓고 있는 동안 화로 위에서는 고추가 익어갑니다. 불에 살짝 굽고 나면 고추의 매운맛이 사라지고 잘 으깨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준비하는 이 음식은 찹쌀밥에 곁들여 먹는 라오스 양념장인 째오라고 합니다. 잘게 빻은 고추에 신선한 레몬을 넣고 역시 젓갈로 간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맛일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แหลกใส่แกงปลาหมักเพชรใส่บ่เป็นหยังคนลาวมักกินแซ่บ 거실 한가운데 꽁꽁 잠궈둔 수납장. 그 안에는 뜻밖에도 식기들이 가득했는데요. 한국에서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아끼던 식기를 꺼내는 풍경.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귀한 그릇은 따로 보관하는 여인들의 마음. 라오스나 한국이나 비슷한가 봅니다. 소중한 식기에 정성껏 차려진 음식.
맛있는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라오스에서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을 사용하는데요. 찹쌀밥을 한 입 크기로 떼어 손으로 동글동글 굴려서 이렇게 경단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이때 양념장을 살짝 묻혀주면 반찬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제 입맛에도 아주 잘 맞았는데요. 빠게. Bác 빠잡. Ba cháp. Này mà 우리가 đã, 잡은 mà hết 우리가 tiền. 잡은 고기. Ừ. 네.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잘 라이라이. Ừ, xe đấy là 시골 인심이 듬뿍 담긴 라오스의 맛. đẹp quá. 그것은 고향처럼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다시 길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파일론과는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것도 뜻깊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새삼 실감이 듭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고 또 어머니는 또 아버지를 기다려서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또 남은 고기를 팔아서 아이들 학비를 보태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정말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초록과 순수의 땅, 라오스를 여행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도 조금씩 바뀔 것을 믿습니다. Đi không?